우리 과부관은 건강이 안 좋은 애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네, 건강이 많이 안 좋죠? 네, 특히 아까 지민이가 히타 쓰자 그러던데, 그렇죠? 특히 여학생들이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간이 안 좋은 건지 간이 건강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 좀 이슈가 있습니다. 건강 이슈가 좀 있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도 꼭 아침 꼭 챙겨 드시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어디까지 했었냐면 소장까지 했습니다. 소장에서 영양 흡수까지 했었는데 소장에서 영양 흡수 한번 보자. 영양소 흡수고요. 이 영양소 흡수는 소장에서 진행된다. 이 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양소가 소화가 완료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최종 장소, 끝판왕이 바로 소장이다. 그래서 소장은 굉장히 길이가 길고, 길이가 약 7m라고 그랬었죠. 약 7m 정도 되고, 여기서 5만 가지 소화효소가 다 분비가 되고, 소화가 완결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장,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이 소장에는 주름이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오돌토돌한 융털이 나 있죠. 그래서 주름과 융털이 나 있는데 이 융털과 주름 이 두 가지 갖고 알 수 있는 거. 이 소장에는 무엇이 크다? 표면적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영양분을 그렇다 할 수 있다. 저 뒤에서 내가 되게 신경 쓰이네. 네. 프린트 없어요? 아니 이거 어차피 누가 저쪽에 있어요. 저쪽 교실에 있는데 없어도 크게 지장 없어도 이따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챙기도록 하자. 어차피 얘네들 아무도 얘네들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건 없어요. 특히 저 유럽만 안 하겠구나 간이 안 좋은 애 있죠. 쟤는 그걸 잘 챙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되게 크다라는 거. 이거 안 되는데.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예, 부담돼 죽겠어. 특히 이게 시선이 밑에 되진 않는데 저기까지 가거든. 저기 똑같이 생긴 애들이 네 마리 특히 지원이 좀 달라요. 저기 좀 이렇게 과묵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침착하고 그다음에 품이 있고 저 엘레강스한 그런 모습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나머지 세 마리는 진짜 박수를 가지고 그래도 브레이크 다행이다. 저희 준수했다 생각해요. 예. 자, 여기 혈관이 지나간다. 혈관에 모혈관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림프관이 지나갑니다. 림프관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걸 바로 모세혈관이라고 부르고, 모세혈관이라고 부르고, 여기 림프관이 지나가는 요 파이프 있죠? 이걸 뭐라 불러? 암수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 강조했었는데, 혈관 속에는 혈액이 흐르고요. 혈관 속에는 혈액이 흐르고, 그 다음에 암수관 속에는 림프액이 들어요. 림프액이 들어오는데 혈액이나 림프는 둘 다 물이 주성분이야. 일단 기본 물이 주성분인데 소장을 지나가는 림프액 속에는 특히 무엇 함량이 대단히 높다? 지방의 함량이 대단히 높다. 지방의 함량이 대단히 높고요. 이쪽에는 물의 함량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이쪽으로 흡수되는 것은 수용성 양분, 이쪽으로 흡수되는 것은 지용성 양분이 흡수된다는 거 반직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수용성 양분은 지방과 관련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면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이었습니다. 포도당, 비타민 B, 비타민 C, 그다음에 알코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흡수되는 것이고요. 자, 지용성 양분은 지방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방산, 그다음에 모노글리세라이드, 그다음에 비타민 A, D, E, K가 이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지방과 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 얘네는 지방이 그래도 된 거야. 근데 지방이 소화를 거치는 이유는 저스트 원 하나야. 뭐야? 너무 등치가 뭐가 안 된다? 흡수가 안 된다. 그래서 얘네는 요런 상태로 흡수돼요. 흡수 후에 합체도 꽤 해요. 흡수 후에 다시 재합성돼요. 재합성되어서 원래대로 지방의 형태를 띄어서 운반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과정을 통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를 분해된 다음에 흡수된 다음에 다시 합체 도킹해서 지방의 형태로 운반이 돼요. 지방 형태. 그러니까 이 지방을 소화를 거친 그 이유가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야? 100% 흡수하기 위해서 우선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거야. 흡수한 후에는 다시 지방의 형태로 운반됩니다. 근데 이 지방의 형태로 운반되는데 이 지방이 그냥 그 자체로 운반되지 않아요. 여기에 지방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랬지 얘가 그 지방 그 자체가 아니야. 물이 주성분이야. 그래서 얘가 지방이 물에 둥둥 떠다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을 운반할 때는 아주 독한 형태로 운반되는 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나?
지방이 우리 몸에서 못 만들 때는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띄어요.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방 혹시 기억하십니까? 모노그리스라이드. 그게 다시 제 앞에서 지방이 쌓이는데. 이게 지금 맥락이 맞아? 이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지방을 어떻게 천혜에서 되는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지방이 우리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운만 되냐고 그러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맥락을 좀 살피시고요. 예, 고민하는 척 혼자 하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고민 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우. 자, 보자. 그래서 저번에 설명했어요. 지방이 우리 몸에 운반될 때 여기 안에 정말 일단 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운반될 때는 어떤 형태로 운반되냐면 캡슐에 쌓여요. 그 캡슐에 쌓이는데 얘를 둘러쌀 수 있는 캡슐이 바로 뭐냐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인지질이에요. 인지질인데 여기다 잠깐 캡슐 세자. 자, 인지질이 있는데 인지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우 머리가 있고요. 지우 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몸속 없고요. 생각고요. 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머리는 물을 되게 좋아해요. 문성이야 친수성을 가져요. 근데 이 다리는 꼬리는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성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인지질은 이렇게 친수성 성분과 소수성 성분을 같이 갖고 있고 세포막에 그런 성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인지질을 가지고 얘를 둘러싸요. 그러면 얘가 안에 가운데 지방이 있으니까 여기에 지방이 이렇게 있고요. 지방이 있고 인지질을 갖고 둘러싼다면 이렇게 둘러쌀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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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싼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 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는데 이 바깥쪽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인데 이 꼬리 부분은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성분이야. 그 다음에 지방도 뭐야?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성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소수성을 되게 좋아하는 성분이 이 소수성이 이쪽을 향하고서 얘를 좀 싼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주변에 뭐가 많아? 물이 많지. 그러니까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 성분은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좀 싼다는 얘기야. 이런 구조를 뭐라고 그러지? 빈거라고 그러지. 예. 아, 비니는 지금 위대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죠? 정답은 100%의 도전. 그래서 모른다는 거 아예 답을 안 해. 틀리진 않아. 그러니까 정답 계속 100% 유지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데 계속 100%입니다. 저는, 네. 왜, 너도 정답을 100% 하려고? 아, 그러면, 지민? 지우? 기억해. 이거를 리포솜이라고. 리포솜. 그러니까 리포솜인데 이 리포솜은 지방을 운반하는 형태가 바로 리포솜의 형태인데 이 리포솜을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약물을 집어넣어서 우리 몸에 투여하게 되면 이게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니까 세포막과 잘 합쳐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성분들을 잘 운반해 줄 수 있는 그쪽 운반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거 어디에 활용하냐면 화장품에 많이 써요. 그래서 이 화장품의 어떤 성분,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좋게 하는 성분을 안에다 집어넣어서 리포솜으로 코팅하는 거야. 그 다음에 몸에 바르게 되면 세포의 구성 성분과 똑같기 때문에 얘가 세포 안으로 세포막 합쳐지면서 여기 안에 성분이 우리 세포 속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화장품의 성분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비싼 화장품 보면 리포솜이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지우, 봤죠? 리포솜 화장품. 화장품 안 써? 예, 안쓴 것 같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리포솜입니다. 그래서 리포솜은 운반체, 우리 몸에서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저번에 설명할 때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용도로 쓰인다 그랬지? 그렇죠. 에너지 저장용이야. 내가 이제 비닐이랑 눈이 딱 맞추게 비닐 짧게 진정하는데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게 됩니다. 에너지 저장용으로. 근데 얘가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얘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지. 그렇죠? 똑같은 질량을 저장해도 얘는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 1g을 저장한다면 4kcal만 저장할 수 있는데 얘를 1g 저장하게 되면 뭐야? 9kcal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kcal/g 정도 에너지를 다량의 에너지 저장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얘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얘는 물에 안 녹는단 말이에요. 얘는 소수성이야. 그래서 얘를 아무리 많이 저장해도 우리 체내의 항상성, 즉 농도에는 영향이 있어 없어요. 우리 몸에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성에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에너지 저장으로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지방을 우리가 라이포솜 또는 리포솜을 통해서 운반할 때 이 지방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지방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하나는 LDL이 있고요. 하나는 HDL이 있어요. LDL이 뭐냐면 low density야. density가 뭐야? 밀도. 그래서 저밀도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저밀도 지방이고요. 얘는 뭘까 그럼? 하이 density가 뭐야? 고밀도 지방이야. 그래서 지방의 형태가, 지방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저밀도 지방과 고밀도 지방 두 가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세 가지 잘해야 돼.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굉장히 작은 물질이야. 그러니까 밀도가 작다는 게 무슨 얘기야? 굉장히 가볍다는 얘기야, 지방은. 그러니까 똑같은 부피를 가져왔을 때 단백질에 비해서 지방은 매우 가벼워요. 이걸 무엇에 일단 저장하고, 밀도가 매우 작다, 즉 질량이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는 지방의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 치자. 우리가 알다시피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여기 지방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치자. 그러면 볼륨은,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커지는데 질량은 뭐야?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겠지. 그치? 그럼 지방의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밀도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저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지방의 사이즈가 매우 클 때 이걸 바로 저밀도 지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방의 사이즈가 작아진다 치자. 그럼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작아지는데 질량은 뭐야? 조금밖에 감소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밀도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밀도가 커지잖아. 그치? 그래서 하이 덴시티 고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지방의 사이즈가 매우 작을 때.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 흐르는 지방의 사이즈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거를 HDL과 LDL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암기하지 마시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질량이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유추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이거 두 가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에 흐르는 지방 중에서 좋은 지방, 나쁜 지방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걸 의미한다. 그래서 나쁜 지방이 바로 저밀도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방이 바로 고밀도 지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면 이름을 스크린처럼 뭔가 자꾸 튕겨나가. 네? 아니요. 에어컨 아니야, 그거 히타야. 예, 너는 지금 너무 건강 상태 너무 확신하고 있어. 예, 히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 꺼졌네요. 예? 이거 안 꺼졌네요. 그렇죠. 마지막하겠습니다. 이 지방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한 이유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방이 다시 제약성된다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수용순환물과 지용순환물을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흡수화된 다음에는 이게 온몸으로 배달돼야 돼요. 그럼 온몸으로 배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순환계를 통해서 배달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순환계를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배달되는데 심장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되는데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여기다 잠깐 갑시다. 심장이 여기 있고요. 심장에서 빠져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우리 정맥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은 이런 동맥과 정맥이 관여되는 기관의 이름을 따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소장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는 동맥을 소장 동맥 또는 장동맥이라고 하고, 장거리를 가게 되면 장정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콩팥이 있다 치자. 콩팥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뭐야? 콩팥 동맥, 콩팥 정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관여하는 기관의 이름을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야. 여기다 이름 붙일 거야. 잘 봐봐. 실제하고 똑같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는 순간에 저게 무슨 신체 장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워낙 그림을 똑같이 그리기 때문에. 지원, 이게 뭐죠? 이거 똑같죠? 이거 심장입니다. 심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뭐죠? 소장입니다. 소장이고요.
간이죠. 간. 심장. 그 다음에 소장입니다. 뼈가 하나 있어요.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뼈. 여기 뭐예요? 그렇죠? 빗장뼈 그렇죠? 단어 쇄골이라 불러 그렇죠? 왼쪽 쇄골이야. 좌쇄골입니다. 쇄골이고요. 여기 심장을 보게 되면 심장이 이제 이쪽 들어가는 정맥인데 이게 대정맥이야. 대정맥이 있고 이 대정맥이 위아래로 이렇게 분돼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이게 정맥인데 대정맥인데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하대정맥이라고 해요. 하대정맥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쪽을 뭐라고 할까요? 상대정맥. 위쪽에 있으니까 상대정맥. 상대정맥이 아니라 상대정맥. 이렇게 돼요. 하대정맥이 됩니다. 하대정맥이 아니라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여기 심장에서 소장 쪽으로 오는 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소장 쪽으로 이렇게 오는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을 뭐라고 하냐면 소장 오니까 장동맥이 되겠죠. 소장동맥, 그럼 장동맥이라고 해요. 장동맥이 되는 거고 이 장동맥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에 영양소 많이 있다, 많이 없다? 많이 없다. 영양소가 대단히 적어요. 영양소가 없는 혈액이 와서 소장을 거치면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영양소를 담아서 다시 심장을 가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는 상대적으로 영양 성분이 매우 조금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떤 영양 성분이냐면 여기 있는 수용성 양분의 함량이 대단히 적어요. 그래서 이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한 다음에 얘가 심장으로 가는데 그냥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거 뭐야? 소장 정맥 또는 장 정맥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장 정맥은 없어요. 그런 혈관은 없어요. 나 장정맥 있다? 이런 뭔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건 없어요. 이 소장에서 영양을 흡수한 다음에 간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 파이프를 뭐라고 할까? 간, 문맥 기억하시면 돼요. 간, 문맥, 간, 문맥으로 간, 문맥으로. 그래서 간, 문맥과 장, 동맥을 비교했을 때 간, 문맥에는 무엇의 함량이 대단히 높다? 영양성분의 함량이 대단히 높다. 근데 다른 영양성분 따질 필요 없고 포장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비해서 이쪽은 포장의 농도 어떨까? 높겠지. 근데 우리는 포장의 농도가 높아요, 낮아요라는 말 대신에 뭐야? 혈당량이 높아야 낮아요. 그러니까 얘가 혈당이 높아. 왜? 여기서 포장을 흡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가요. 그래서 요 간에서 빠져나온 혈관이 있는데 그 혈관은 뭐라고 할까? 간 정맥이라고 해요. 간 정맥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걸 간 정맥이라고 해요. 간 정맥. 그래서 요 라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징은 여기서 영양소를 흡수하죠. 여기서 영양소를 흡수하고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간 문맥을 통해서 간 정맥에서 신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배가야 되겠지. 근데 아까 우리가 간을 잠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간 아플 때만 따서 배웠죠. 뭐야? 그럴 적에 체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 이 간에서는 얘가 흡수한 포도당을 뭘로 바꿔줘? 글리코젠으로 바꿔줘요. 글리코젠. 그래서 포장을 글리코젠에 바꿔서 글리코젠의 형태로서 간에 일부 저장하고 나머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 문맥은 우리 몸에서 혈당량이 대단히 높을 거야. 그렇죠? 혈당량이 굉장히 높을 건데 그 많은 포장이 간을 지나면서 간에서 포장을 글리코젠을 바꿔서 일부만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간 정맥은 상대적으로 혈당량이 어떤다? 낮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자, 기억하자. 이쪽에 간 문맥하고 간 문맥과 간 정맥이 있는데 간 문맥과 간 정맥에서 혈당량을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혈당이 높다? 간 문맥이 더 높은 거야. 맞죠?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 뭐냐면 간 문맥의 혈당이 높으려면 내가 밥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이게 식사 후야. 식사 후. 그러면 내가 밥을 안 먹었다 치자. 공복 상태야. 자, 공복 상태란 말이야. 공복 상태에서는 간 문맥하고 간 정맥의 혈당량을 한번 비교해보면 현재 내가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할 수 있는 영양분이 있어 없어? 포장이 없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포장이 하나도 없진 않겠지만 포장이 매우 낮은 상태로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에는 항상 혈당의 일정량만큼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혈당이 매우 떨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나갈 때 반대로 간에 저장돼 있던 글리코젠을 뭘로 바꿔줘? 포장으로 바꿔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 시에는 간 문맥과 간 정맥을 비교하면 어느 쪽의 혈당이 높을까요? 간 정맥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간 문맥 혈당이 높지만 얘는 항상 그런 제가 식사 후에 그렇다는 거죠. 공복 시에는 반대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이걸 외우지 마시고 멀리 이해하시면 돼요. 쉽죠? 네, 쉬워요. 나가시면 예, 한번 보겠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성 양분이 지나가는 경로를 보게 되면 소장에서 간맥, 간, 그 다음에 간 정맥, 그 다음에 하대 정맥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배달됩니다.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용성 양분을 흡수되는 경로 한번 보자. 지용성 양분은 암초가 흡수가 된 다음에 림프액을 따라 이동해요. 근데 얘는 혈관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이쪽에 별도로 파이프가 있어요. 이 파이프를 뭐라고 해요? 이 파이프를 가슴관이라고 해요. 가슴관이라고 하고 이 가슴관에는 혈액이 흐르는 거야? 림프액이 흐르는 거야? 림프액이 흐르는 림프액이 흐르고요. 이 림프액이 여기 좌세골 밑을 뿅 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 가슴관 파이프가 림프관이 좌세골을 지나갈 때 이거를 좌세골합 정맥이라고 해요. 이름 쉽죠? 좌세골합 정맥이라고 하는데 전화 왔죠? 어디에서? 교육부에서. 뭐라고 전화 왔어? 한문 쓰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말로 바꿉니다. 왼 빗장뼈 밑정맥. 근데 뭔가 이 이름이 더 정겨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왼쪽장뼈 밑장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더 친숙하고 더 좋다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네. 약간 정겨운 느낌. 이게 간이 안 돼서 후유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건강을 회복했군요. 이제 아까는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은데 건강을 회복했군요. 이거 좌세골 정맥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보자. 여기 소장이 있어요. 여기 가슴만 있단 말이야. 맞잖아. 되게 좋아해. 있어. 여기 가슴만 있어요. 그 다음에 왼 빗장뼈 밑정맥 좌세골 정맥 갑니다. 가서 심장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심장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올 수 없잖아. 그렇지? 여기서 다 내려가는데 내려가면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상대 정맥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가 림프액이 흐르는 경로를 보게 되면 소장에서 가슴관, 그다음 좌세골화 정맥, 상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림프액과 그다음에 혈액은 같이 섞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우리 온몸으로 배달되겠죠. 좋아,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소화 파트는 이제 다 설명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혈액 파트를 한번 봅시다. 혈액. 혈액인데 아까 제가 개방 순환계하고 폐쇄 순환계를 설명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게 혈액이 이렇게 순환되는 그 시스템을 우리 순환계라고 부르는데 하나 정리할까? 그리고 여기다 정리할게요. 생물의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방 순환계가 있고요. 개방 순환계가 있고 하나는 이제 폐쇄 순환계가 있어요. 개방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이렇게 있고요. 혈관 끄트머리가 쭉 잘려 있어요. 그래서 피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혈액 성분이 그냥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쭉 빠져나가서 세포와 세포 사이를 그냥 스며들듯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방 순환계. 폐쇄 순환계는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돼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이 혈관을 흘 뿐이지 세포와 세포 사이를 흐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폐쇄 순환계예요. 얘는 혈관만 통과하는 거고 얘는 혈관을 빠져나와서 세포 사이를 스며들듯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보게 되면 얘는 당연히 속도가 느리고요. 얘는 당연히 빠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빠른 것만큼 심장에 강한 압력이 필요해요. 이렇게 펌핑을 통해서 혈액을 쭉쭉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고요. 상대적으로 얘는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개방성계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에너지 소비는 매우 적지만 혈액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요. 혈액의 속도, 그러니까 혈액이 빨리 이제 세포 사이를 지나가고 느리게 지나가고 혈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얘는 반면에 에너지 소비는 대단히 많지만 심장의 압력 변화에 의해서 혈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폐쇄 순환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몸집이 큰 생명체 같은 경우는 혈액을 빨리 공급하고 느리게 공급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빨리빨리 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는 대단히 많지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폐쇄수환계를 갖고 있는 것이 생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폐쇄수환계를 갖고 있고요. 벌레나 뭐 이런 것들은 개방수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람들 뭐 일부 사람들은 개방수환계를 갖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혈액을 한번 보자. 혈액. 자, 혈액의 기능 한번 보자. 예전에 생명학 원에서 잠깐 정리했었는데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순환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이 혈액이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죽습니다. 그럼 왜? 혈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첫 번째 뭐야? 운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체온이 아니라 항상성. 그래서 그걸 한 단어가 있어요. 조절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몸을 보여주는 보호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서 맞아, 그렇지 운반하지, 그렇지 조절하네, 그렇지 보호하네 이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이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 면접장 가게 되면 선생님 물어봐요. 야, 혈액 우리면서 어떤 역할이지? 샤워 이러죠?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격하세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혹시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혈액이 모두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운반, 보호,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혈액은 이제 물이 지성이에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뭔지 잘 녹이죠. 녹는데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녹여서 운반을 굉장히 잘해요. 뭘 운반할까? 산소도 운반하고요, 이산화탄소도 운반하고요, 영양소도 운반하고요, 그 다음에 또 노폐물도 운반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절 기능도 갖고 있어요. 뭘 조절할까? 체온, 그 다음에 혈당량, 그 다음 체내의 산수 이런 걸 조절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호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어떤 기능으로 보호할까? 어떻게 보호할까? 적혈구, 백혈구, 살균, 식균 작용. 나쁜 작용에는 잡아먹죠? 식균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생기되면 그 출혈량을 일정량 줄여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그에게 응고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병원체가 들어오게 돼서 그 나쁜 병원체로부터 우리 인체를 보호하는 면역 작용이 있고요. 이런 작용을 통해서 혈액은 우리 몸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운반, 조절, 보호 세 가지. 여기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장에서 우리 몸의 혈액이 왜 중요하지? 혈액의 기능을 한번 설명해봐. 체온도 조절하고요, 산소도 운반해주고요, CO2도 운반해주고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끝까지 듣고 만드시지 일일이 다 체크해야지 이 친구가 답을 맞췄다고 하는 걸 컨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좋은 면접 듣고가 아니에요. 먼저 딱 처음 듣는 순간에 이 친구는 답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컨펌이 면접 초반에 딱 형성돼야 돼요. 내 혈액은 운반, 보호, 조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 벌써 거기서 컨펌이 생기잖아요. 이 친구는 답을 말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실력이에요. 끝까지 듣게끔 하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합니다. 큰 거부터 작은 것으로 답변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혈액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예전에 생명학 원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깊이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혈액의 구성을 한번 보자. 혈액 구성인데, 자, 피를 뽑아서 시험관장에 집어넣고 원심 분리에 돌렸어요. 원심 분리에서 돌린다는 얘기는 혈액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혼합을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혈구 성분, 그러니까 세포 성분이 밑에 이렇게 가라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액체 성분이 혈장 성분이 위에 뜬단 말이야. 요 밑에 보는 걸 뭐라고 해요? 혈구라고 하고요. 혈구는 세포입니다. 세포고 위에 뜬 액체 성분을 뭐라 불러? 혈장 성분이라고 해요. 혈장은 액체 성분입니다. 액체 성분이고 이 혈장의 주성분이 뭐야? 물입니다. 물이 주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어요. 오케이? 오늘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다 설명했기 때문에 혈액 구성은 혈장 성분하고 혈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화학과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 이 혈액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밀도 차이에
얘기하는 호나무의 분입니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호나무를 분리한 거죠. 그럼 밀도가 누가 더 큰 거야? 혈구가 혈장에 비해서 밀도가 더 크다라는 다시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다음에 혈장의 소수는 무지. 그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만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들을 때 단어를 모르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단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 하나 어떻게 하면 혈장과 굉장히 비슷한 개념을 쓰는 단어가 있을 거야. 아니 이렇게 포맷 된다고? 혈장과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어. 이렇게 그래 빈. 예, 아직 100% 유효합니다. 정답에 100%. 그럼 몰라 진짜? 혈, 청. 혈장, 혈청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내가 비슷하다고 했지 똑같다고 보지 않았잖아. 즉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혈청이라고 하는 것은 혈장 성분 중에서 혈액의 응고 성분을 제거하는 것을 바로 혈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액의 액성분인 혈장 성분을 뭔가 상업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썼다고 한다는 것을 혈청이라고 합니다. 혈장은 그냥 혈액 그 자체인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응고 성분을 제거해야 된단 말이야. 응고 성분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혈청이라고 부르고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먼저 쓰겠죠. 혈청 성분이 함유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낀다고 했죠. 피해 성분을 이해하는 수가 있어? 그걸 내가 우리가 바른다고? 진짜 그런데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속이 나면서 혈청을 살짝 영어로 바꿔준 거죠. 어떻게 바꿔줄까? 세럼. 그래서 비싼 화장품에 보면 세럼 함유 있게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고가예요. 팔잖아요. 그리고 혈액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혹시 집에 있는 화장품 중에 혈청 세럼 함유 있는 화장품 모르겠죠? 지금 혹시 저기 세럼이 함유된 화장품 써요? 집에 있어요? 아 모르죠? 화장품 뭐 손은 혹시 엄마 화장품 근처에서 세럼 크게 적혀 있는 건 본 적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엄마 몰래 세럼 함유 이게 바로 혈청이에요. 그래서 혈청을 여러분이 묻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설명했냐면 나중에 혈청 판정할 때 항 A혈청, 항 B혈청 거든요. 혈청이 뭐야? 이렇게 자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혈장하고 비슷한 성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혈구에는 이제 적혈구, 백혈구, 혈구판이 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생명과 원천에 설명했어요. 다들 기억나요? 정말 그런 적이 있었었나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데 예, 당연히 저 안타까운 눈빛에 흔들려서 혈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 짱 귀찮은데 예, 또 반문가 이렇게 불쌍한 눈빛으로 혈구 한 번만 더 설명해주면 내가 한 200년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간직한 메시지 전달하니까 자, 혈구 한번 다시 설명합니다. 이제 때려줘도 기억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 알겠죠? 예. 자, 혈구에는 종류가 3종류가 있어요. 저번 혈구 설명하실 때도 때려 죽여도 기억하나요? 때려 죽이지 않아도 기억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제가 때려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만 기억하는군요. 내가 한번 잊어버리고 진짜 어떻게 되지? 진짜 때려 죽여야 되나? 자, 혈구. 자, 첫 번째 적혈구가 있어요. 자, 적혈구가 있고요.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산소 운반하는데 주의할 점은 얘는 산소만 운반하지 않아요. 뭐 운반해? CO2 운반에도 관여합니다. CO2 운반에도 관여하고요. 생긴 원이 어떤 형태야? 원반형으로 돼요. 원반형. 그러니까 도너 형태 생겼거든요. 그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가 웅크펴서 이렇게 우리가 동그란 도넛인데 거기다 가운데 손가락 툭 찔러서 누른 것처럼 쏙 들어가요. 그 꽃감처럼 이렇게 가운데 쏙 들어갔단 말이야. 이게 왜 쏙 들어갔냐가 굉장히 중요해. 얘는 세포란 말이야. 그럼 얘는 우리 사람 몸의 세포는 지능세포니까 원래 핵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핵이 없어요. 핵이 없어요. 뇌가 없는 거야. 사람 신다가 뇌가 없는 거야. 핵이 없어요. 원래부터 핵이 없었냐면 핵이 있었는데 핵이 퇴화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가 움푹해서 핵을 없애고 가운데를 움푹해는 것이 더 효율성도 높아요. 무엇의 효율성? 표면적. 그렇죠. 표면적.
유전적인 대단히 커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산소 운반의 효율성이 좀 더 커지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둥글둥글한 원반 형태로 생겼어요. 원반 형태로 생겨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바로 뭘까? 얘는 좁은 혈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얘가 뾰족뾰족하게 생기고 막 가지적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혈관을 통과할 때 막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혈관 통과가 용이하겠죠. 혈관 통과 잘 된다. 원반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얘가 뭐가 있냐면 그 돌연변이 중에 적혈구가 이렇게 원반으로 생기지 않고 남 모양으로 생기는 거 있어요. 그리고 비닐. 이렇게 생긴 애들 있어요. 이건 이제 남 모양이라고 해요. 그냥 항상 그냥 영어로 쓸게요. 한글이 너무 귀찮아서. 남 모양. 남 모양 적혈 변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 모양 적혈 변증은 좀 얘에 비해서 모든 것이 틀려요. 첫 번째, 이거에 비해서 표면적이 없어요. 작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혈관 통과가 어려워. 그럼 산소를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니까 심각한 빈혈이 시작되는 거지. 이걸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해요. 얘는 빈혈에 걸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적혈구 됐고, 그 다음 적혈구는 단백질 갖고 있는데 그 단백질 무슨 단백질이죠?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헤모글로빈을. 네, 그 지금 좀 전에 뭐라고 했는지. 예? 히스톤? 정확히 틀렸어요. 그래서 얘는 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은 DNA와 결합된 그 염색 체를 만드는 그 단백질이잖아. 핵이 없잖아. 그쵸? 정확히 틀렸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서 히스톤 단백질 없는 세포 중에 하나 바로 저기다. 그래서 어림을 찾아냈어요. 정확히 반대로 대단 능력입니다. 얘는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모글로빈은 어떤 원소를 함유하고 있지? 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철을 함유하고 있고,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적혈구가 숫자가 적게 되면 산소를 제대로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쪽을 말하는 걸 불러 빈혈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빈혈이 걸리게 되면 산소를 제대로 운반을 못해서 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약을 먹어줘야 될지 뭘 먹어? 혈분제를 먹어줘야 돼. 이거 뭘 담가? 나도 지금 빈혈 때문인 것 같은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정수 뜯어 먹을까? 자정수 먹으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온의 형태로 뜯어야 되니까 자정수 먹지 마시고요. 아파트 뜯어 먹지 마시고요. 철분제 타서 먹어요. 오케이? 철분제입니다. 철분제.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적혈구 하나 더 언급한다면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한단 말이야. 근데 높은 고산지대에 올라가게 되면 산소의 부담이 낮기 때문에 산소를 운반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평균 있는 사람과 비슷한 개수의 적혈을 갖게 되면 제대로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산지대 오랫동안 있으면 적은 산소를 빨리빨리 배달하기 위해서 적혈구의 수치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평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고산지대는 적혈구 수치가 좀 높아요. 오케이? 참고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백혈구. 자, 백혈구. 자, 백혈구. 자, 백혈구 생긴 모양이 아데바형입니다. 일정 모양이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핵을 갖고 있어요. 얘는 핵이 존재합니다. 핵이 존재하는데, 백혈구의 존재는 굉장히 다양해요.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 우리 몸의 약 80%를 차지하는 백혈구가 호중성 백혈구고요. 얘가 하는 역할이 바로 식균작용입니다. 나쁜 경험치 오게 되면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나쁘자마자 씹어먹어서 잡아먹게 되는데, 얘가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나쁜 병원체를 잡아먹고 얘를 분해시킨단 말이야. 분해시키기 위해선 가수, 분해, 효소를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 안에는 가수, 분해 효소를 담고 있는 주머니가 존재해요. 그 주머니 뭐라는 줄 아시죠? 흥미시겠지? 리소중. 얘가 가수, 분해, 효소를 담고 있는 세포의 소견이고, 이 식균 작용을 담당하는 백혈구 안에는 리소좀이라는 세포 속에 많이 존재해요. 리소좀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 가수, 분해, 효소가 많이 있겠지. 그래서 나쁜 병원체들은 얘를 둘러싸요. 그 다음에 가수 변수를 막 분비해서 얘를 녹여버린다. 분해시켜버려요. 그쵸? 이게 바로 리소좀이나 백혈구하면 리소좀 같이 연결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리소좀 그때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했었냐면, 얘는 가수 분해 효소를 담고 있는 주머니인데, 리소좀
자, 오른손 빠르요 진짜 예, 오른손, 진짜 오른손 끝까지. 예. 얘는 지금 안 들었고요, 안에. 우리 손가락 한번 쫙 써봐요. 손가락이 분리가 되죠. 이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손가락이 붙어 있었어요. 이게 마치 오리발처럼 이게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덩어리 장갑처럼. 근데 리소좀이 작용해서 이거를 분해시켜 준 거예요. 여기 있는 세포를 분해시켜 주니까 어떻게 되면 손가락이 쫙 하고 벌어질 수 있게 되죠. 근데 만약에 리소좀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손이 붙어서 나올 수 있어요. 수영할 때 유리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무리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리소좀의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이 인정하는 또몇 안되는 그림 또 천재죠. 지금 이게 뭐지? 왜 기대 안 했어? 네가 다 알고. 저 지우지 않고 다 파는 게 없네. 그러면 저기 추위 잘 타는 애 물어볼게요. 이거 뭐예요? 예, 올챙입니다. 왜 넌 지금 왜 모르냐? 초등학교 안 나왔어? 초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인가? 왜 그래? 자, 여기 올챙입니다. 올챙이가 있는데, 올챙이가 나이가 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올챙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얘가 뭘로 바뀌어? 괴물이 바뀌어요. 이제 다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앞다리가 나와, 뒷다리가 나와. 뒷다리. 노래도 있죠.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이네요. 그렇죠? 예. 뒷다리가 먼저 나오는데 앞다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뒷다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뒷다리가 나온과 동시에 꼬리가 어떻게 될까요? 잘라진다. 아니, 그럼 우리 오빠 올챙이 꼬리 이게 잘라져고 막 등이 떠 있어요? 아닙니다. 이 올챙이 꼬리는 자르듯이 않고요. 어떻게 잘라진다는 생각합니다. 네. 잘라고 얘가 분해가 돼요. 똑같은 거 아니야? 잘라지지 않고 없어진다고. 네. 얘가 정전을 풀어들어요. 없어져요. 왜? 얘가 이걸 분해해서 얘가 에너지가 우체 꼬리 전혀 없어지는데 우체 꼬리가 없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야? 여기는 리소좀 때문에 우체 꼬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리소좀이라고 하는 것은 가수력을 분비하는 세포 안에 있는 주머니, 세포 속이 아니고 특히 백혈관에는 리소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나쁜 병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호중성백혈구, 호산성백혈구 이런 부분은 예전에 면역 파트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다음에 베리베리 타이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혈소판. 혈소판이고요. 자, 혈소판도 적혈구와 마찬가지로 얘는 핵이 존재하다. 핵이 존재하지 않고요. 핵이 존재하지 않고 생이 모양이 별 모양이에요. 별 모양이고 얘는 엄격히 말한다면 세포랑 분수 좀 민망해요. 얘는 세포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볼 수 있는 거대 핵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의 조각이 바로 혈소판이에요. 딴 거 필요 없고요. 얘는 혈의 응고에 반응한다. 혈의 응고에 반응한다라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혈소판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혈의 응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혈소판이 만들어진 것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혈소판을 만들어야 하는 신호죠. 호르몬. 그래서 그 호르몬을 TPO라고 하는데 그 TPO라는 호르몬이 간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간에서 TPO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그 TPO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 몸의 혈소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TPO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 안 돼요. 그럼 혈소판이 어떻게 될까? 매우 적어져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결국 사망하게 되는 원주의 한 가지가 바로 뭐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아까 글슬적 해체율에서 헤파린이 있죠? 헤파린이 제대로 분비 안 되니까 피의 점성이 커져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안 돼요. 혈압이 어떻게 됩니까? 높아져요. 그럼 혈관이 팡 터진단 말이에요. 눈물 속에서. 근데 안타깝게도 TPO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서 혈소판의 수치가 매우 낮은 상태예요. 간이 안 좋고. 그럼 혈소판이 매우 낮으니까 몸 안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응고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계속 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 가면 출혈 때문에 결국 죽게 됩니다. 출혈이 몸 안에 생기게 되고 그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왜? 혈소판 수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간 수치 검사할 때 대부분 혈소판을 봐요. 그러니까 피 검사에서 우리가 간 기능 검사할 때
혈소판 수치가 낮다? 이건 간이 좀 문제인데 이렇게 좀 심하게 봐요. 혈소판이 간과 좀 관계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외부의 물질로부터 공격을 받았어. 그럼 그 받은 상태에서 우리 몸이 거기다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 저항하는 현상을 바로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유발됐을 때는 우리 몸에 백혈구 수치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다 그럼 백혈구 수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그럼 무조건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염증 반응이니까 대체로 그렇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염증 반응인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염증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백혈구 수치가 계속 기하급수로 증가한다. 그럼 이게 무슨 병이 심한 거야? 백혈병이 심한 거야. 그러니까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백혈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백혈구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식균 작용을 담당하고 우리 몸에 방어 작용을 하는 백혈구가 많으니까 더 튼튼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학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잡을까요? 네가 잡힐 것 같아. 네가 잡아서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또 찾으러 가야 돼. 귀찮으니까. 자, 여기 백혈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아지는 병이야. 비정상적인. 그러니까 원래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담고 있는데 식균 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이고 미성숙한 백혈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기하급수적, 지제록이 없이 계속 세포를 하게 되니까 정상적인 백혈구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결국 그것이 바로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병은 백혈구가 많아지는데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혈액 암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암에 대해서 전에 암에 대해서 설명했죠? 네? 그렇죠. 혈액 암. 자, 그 다음에 혈관 백혈구. 혈장 다 했고 백혈구의 종류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바로 심장을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심장인데 그럼 심장은 보통 여러분의 한 주먹 크기 정도만 해요. 주먹 크기만 하고 심장이 어느 쪽에 있지? 어느 쪽 가슴에 있지? 왼쪽 가슴에 있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왼쪽 가슴에 있지 않고요. 왼쪽과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총을 들어서 한 발로 적을 제압한다, 누군가를 죽인다고 했을 때는 여기 쏘면 심장이 안 맞습니다.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 여기를 쏴야 심장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원샷, 원킬이 가능합니다. 괜히 막 여기 쏘면은 살아납니다. 좀비처럼. 그러니까 여기 정확히 쏘시도록 하죠. 심장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되는 거야. 그럼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 형성되는 압력을 뭐라 불러? 혈압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혈압에 의해서 혈액이 우리 몸에 순환하게 되는데 심장은 제가 이제 딴 건 모르지만 심장은 진짜 커지거든요. 왜 이렇게 웃지? 심장은 심장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심장이 좌측과 우측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 심장은 내 심장이야. 내 심장. 여러분의 심장이 아니야. 내 심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좌측.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우측이 되겠죠. 왼쪽. 왜 좌측 우측인데? 아무튼 좌측 우측이네요. 그래서 좌측과 우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와 아래가 또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막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위아래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개의 공간이 존재해요. 위쪽에 있는 것은 방이야, 룸이거든요. 그래서 심장을 통하는 방이다. 그래서 얘를 심방이라고 불러요. 심방이라고 부르고요. 얘도 심방이야. 심방인데 이쪽 심방은 좌측에 있는 심방이니까 좌심방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오른쪽에 있으니까 우심방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쪽은 거실이야. 그래서 심장에 있는 거실이라 그래서 심실이라고 불러요. 이쪽이 좌심실이 되는 거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우심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심장은 모두 4개의 빈 공간이 존재하는데 방이 2개, 거실이 2개야. 그래서 이심방, 이심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트 모양의 심장만 보게 되면 현우가 방실방실 있죠. 그래서 심방이 2개, 방실이 2개. 이심방, 이심실 구조가 있고 이심방, 이심실 구조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심장의 구조 중에서 가장 진화된 형태. 개구리 한번 볼까? 개구리라고. 이거 진짜 잘 그리셨다. 나 원래 그림 잘 그려. 처음으로 잘 그리시는 그림 같아요. 그걸 잘 그려. 개구리인데 개구리 심장 한번 보자. 이게 있고요. 심장은 그 원래는 아니야 봐봐. 얘는 이렇게 돼. 그럼 뭐야? 이 신방. 심방이 몇 개야? 두 개. 두 개. 거실 몇 개? 3개. 이심방 1심실. 우리 사람에 비해서 심실이 어때? 하나 적어요. 하나 적게.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심방은 다 두 개야. 물고기 빼고. 근데 심실의 개수가 몇 개냐가 바로 진화 형태를 보여주는데 가장 진화된 형태가 우리 사람처럼 방실 구조를 갖고 있는 이심방, 이심일 구조가 가장 진화된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동맥과 정맥을 이제 아까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집에 있다가 친구한테 연락을 받고 그렇지 없겠지만 아무튼 친구한테 연락을 받고 외출할 거야. 다 상상해봐. 연락 받는 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 상상의 영역이야. 자, 친구한테 연락을 받고 나갈 거야. 자,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그렇지? 한번 들어보면 못했지만 그래서 나갈 거야. 나갈 때 방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 아니면 거실 통해 나가요. 거실 통해 나가요. 그렇지? 그러면 이 혈액이 심장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심방으로 나가지 않고 심실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심실은 전부 다 심장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밖으로 뻗어 나가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동맥이야, 정맥이야? 동맥. 동맥은 심실에 연결된 혈관이 바로 뭐야? 동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주희가 잘 생각해봐. 친구의 연락을 받고서 시내에서 친구랑 놀았어. 재밌게 논 다음에 엄마가 9시까지 오라 그랬거든. 9시까지 재밌게 놀다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놀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 자, 친구랑 놀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새벽 2시야. 이게 지금 몇 시간 된 거지? 요 시간 몇 시간이지? 50분까지. 50분까지? 자, 여기 우리가 이제 9시까지 엄마 오라 그랬는데 집에 놀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됐어.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거실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엄마한테 걸려 맞아 죽죠. 그쵸? 큰일 납니다. 그럼 얼른 들어가야 돼? 방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서 놀다가 귀가할 때는 얼른 귀가해야 돼? 방 창문 열고 무슨 창문 닫고. 그럼 놀다가 들어오는 혈관이 바로 정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방은 정맥 쪽에 연결된 심방이 바로 심방이에요. 자, 그래서 외출할 때는 얼른 거실로, 집에 몰래 숨어들 때는 방 창문. 지금 피부에 와닿지? 그치? 남의 얘기 같지 않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심장, 이심방, 이심일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제 심장 구조를 이야기할 때 맨 끝에 가서는 이 이심방, 이심일 구조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여기, 요 구획이 정해져 있어서 이게 우심방, 우심실, 심실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장점, 이게 과거에서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심방, 이심일 구조와 이심방, 일심실 구조가 갖고 있는 차이점, 요거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직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동맥을 보자. 혈관의 종류 한번 보자. 혈관의 종류인데, 혈관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동맥 앤드 정맥이 있어요. 물론 모세혈관이 있지만 동맥이 있고요, 정맥이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있는데,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밖으로 빠져나가는 혈관이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온 혈관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좀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동맥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좌심, 그러니까 심실에 연결되어 있어요. 심실에 연결된 혈관이고요. 정맥은 심방에 연결된 혈관이야. 그러면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출발하는 혈관이니까 안에 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거야. 얘가 피가 이렇게 품어서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심장의 수축에 의한 혈압에 의해서 뻗어나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쪽 동맥은 혈압이 어떨까? 높아요. 혈압이 높아요. 반면에 정맥은
신나게 놀고 들어온 걸까? 힘이 나빠졌겠죠? 상대적으로 혈압이 많이.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동맥은 타이프인데 굉장히 높은 혈압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 그 혈관 벽이 어떨까? 굉장히 두껍겠죠. 영어로 쓰겠습니다. 영어 안 되는 친구는 포기하시고요. 네. 혈관 벽이 굉장히 두명 포기했네요. 혈관 벽이 굉장히 두껍고요. 반면에 정밀은 어떨까? 혈관 벽이 대단히 얇아. 그리고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동맥은 혈관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혈관벽이 두꺼우면 실제로 피가 지나가는 길 자체는 어떨까? 되게 좁겠지. 근데 정맥은 이렇게 있으면 혈관벽이 되게 얇기 때문에 실제로 피가 지나갈 길은 어때요? 되게 넓어요. 그렇지? 그래서 단면적,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단면적을 본다면 동맥의 단면적이 대단히 좁고 정맥은 단면적이 대단히 커요. 이거 헷갈리면 됩니다.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혈압이 되게 크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혈관 자체가 이게 혈압이 셀 때는 이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이 굉장히 커야 돼요. 탄력성이 크고요. 얘는 탄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피가 지나갈 때 동맥은 혈압이 높으니까 심장의 펌핑에 의해서만 혈액이 움직여요. 근데 정맥은 혈압이 대단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혈압 자체가 피를 밀어주는 힘이 대단히 약해요. 그래서 정맥을 통해서 피가 지나갈 때는 이 압력이 거의 여기까지 오질 못해요. 거의 압력이 형성이 안 돼요. 그 피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 정맥 혈관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여기 이제 혈관이 있으면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게 막 정맥이에요. 그래서 우리 머리, 그러니까 우리가 발 밑에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와야 돼요. 중력을 거쳐서. 근데 혈압이 없대요. 혈압이 약해요. 그럼 피가 올라올 수 없잖아. 그런데 그가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혈관 주변에 근육이 움직여서 피를 이렇게 위로 올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근육이 경직된단 말이야. 그러면 혈관 주변에 근육이 움직여서 피를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근육이 경직되니까 피를 못 올려줘요. 그럼 우리 실은 어떻게 될까? 우리 몸에서 강제로 비상 버튼이 있어요. 리셋 스위치 누릅니다. 강제로 머리의 위치를 낮게 만들어놓는 거죠. 기절시켜서. 강제 쓰러집니다.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위치를 낮춰서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비상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또 나처럼 키가 큰 사람들은 높이 올라와야 되니까 혈압이 어떻게 될까? 이 근육이 더 많이 왕성하게 되고 혈압이 더 커야 돼요. 실제로 기린은 일반적인 동물에 비해서 혈압이 대단히 높아요. 왜? 머리가 굉장히 높이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알고 선생님 혈압이 높겠네요. 그렇죠? 혈압 높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있어요. 혈압 높아서. 키가 커서 이거 50m 되면